그러니까 23년 경제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역대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4번을 제외하고 가장 안 좋은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는 특별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럼 만약에 올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네. 나는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한다면 네. 좀 더 이제 교수님 보실 때 샤이닝 할 만한 나무는 뭐가 될 것 같은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거죠.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것.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산업.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 침체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경기 침체가 어느 수준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요. 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나라가 이게 역사상 우리나라 역대 1960년 이래로의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대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네네. 근현대사에서 1980년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에요.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죠.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이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죠.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도 경제 위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어요.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23년 경제 성장률은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안 좋아요. 이런 성장률을 경기 침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네네네. 제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아니 썸네일이 다 그래요. 영상 그거는 썸네일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 썸네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유튜버들의 생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출연을 하더라도. 근데 저는 제 채널에서 그렇게 썸네일을 만들진 않아요. 우리 담당자가.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스스로는. 저는 그냥 정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래야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보시고 지금 경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썸네일을 기억하시기보다는 거기에서 담긴 메시지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기 침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경제 위기와 침체는 다른 거예요. 경제 위기는 폭풍우가 내려서 옆에 뭐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부러지고 이게 경제 위기예요. 계절에 비유한다면. 근데 경기 침체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추적추적. 안 좋아요. 좀 다르죠. 네, 다르죠. 경기 침체가 장맛비예요. 그러니까 23년 경제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역대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4번을 제외하고 가장 안 좋은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러하고요. 세계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세계 경제 평년 성장률이 3.5% 수준인데 2020년 마이너스 3.1%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어요. 네. 이게 경제 위기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리고 나름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죠. 그러니까 지금 3.2, 2.7%로 전망하는데 이 IMF의 10월 달 전망치고요. 1월에 전망치가 수정 조정돼서 발표되는데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발표됩니다. 설 연휴 끝나고. 그때 제가 제 채널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보세요. 네네. 근데 제 조정폭은 개인적으로 2%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2%조차 어려울 수 있다. 23년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게 3.5%가 안 되면 둔하고요. 3%가 채 안 되면 경기 침체인데 확실히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7% 전망치 이것도 경기 침체 맞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경기 침체 국면에 맞이했고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KBS 시사 직격하고 다큐멘터리를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그 주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근데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드린 게 아니라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께 뭐 제가 정부가 가난해진다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가계가 가난해진다. 이게 더 중요한 멘트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데 제가 그 준비한 자료 중에는 요걸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근데 보세요. 22년까지는 나름 괜찮아요. 파란색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괜찮죠. 대략 2.5% 수준이니까 나름 괜찮아요. 근데 23년 상반기 성장률이 1.3%입니다. 1.5%도 채 안 되니까 23년부터는 경기 침체 맞아요. 네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22%로 높아요. 그리고 이 전망서의 그 부재 성격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 근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안타깝게도 물가가 오르고 소득도 같이 올라요. 나쁘진 않죠. 너무 나쁘진 않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소득은 좀 줄어들어서 나쁘긴 나쁘지만 물가도 같이 다 떨어져 줘요. 괜찮죠, 그나마. 나쁘지 않죠. 이게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나쁜 거지만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떨어져요. 이건 어때요?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견디기 힘들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나쁜 건데 그것도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나쁜 것과 나쁜 것과의 조합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23년 상반기. 경기는 침체로 가는데 물가만 치솟는 거, 4%를 상회하는 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는 특별히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너무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예.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있는데 작년에 많은 직원들이 도시락을 까먹었었거든요. 네. 그게 근데 목적이 네. 다이어트의 목적이었어요. 아,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다 날씬한데 다이어트에, 예.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먹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다시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분명 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는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전적인 좀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좋은 말씀 주셨네. 이게 제가 오늘 자료로는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소득이라고 해요. 그게 가처분 소득인데 통장에 찍힌 소득이 왜 가처분 소득이냐? 이제 4대 보험 이게 다 빠져나가고 찍힌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받으시죠? 네. 그게 통장에 찍힌 소득, 그게 가처분 소득이고 가처분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명목 기준과 실질 기준. 근데 명목 기준의 가처분 소득은 통장에 찍힌 그 돈 그 자체예요. 근데 같은 100만 원이 찍혔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 재작년에도 100만 원, 근데 올해도 100만 원. 명목 소득이 줄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같은 명목 소득을 가지고 물가가 계속 치솟으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같아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같은 소비, 예를 들어 점심 지출을 나는 10,000원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뭐 5년 전에는 10,000원 가지고 아무거나 다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쵸, 네.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아무거나 다 못 사 먹잖아요. 일단 배달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가정해 봤을 때 그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나름 유지되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요. 왜? 고물가 때문에. 고물가가 23년에도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주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 가난해짐을 설명한 거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특히 가난해지는데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명목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당연히 격차를 벌이면서 줄어드는데 명목소득까지 주니까 실질소득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23년 모습이에요. 그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이고 가계를 중심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가난해지는데 물론 이제 소득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고자산가들도 난 소득은 없지만 뭐 나 100억대 자산가 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도 떨어져요. 주가도 박스권에 맴돌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할 여력은 자산 효과마저 발생하지 않죠. 이런 국면이 23년이고 그 23년 경제에 공포감을 갖자가 아니라 단단히 준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해서 여러분 좀 잘 이겨내 보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희망 마케팅을 하는 거지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악플 다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썸네일 보고 그냥 댓글 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상 안 봐요. 맞아요. 영상 보셨다는 분은 분명 댓글 안 달, 악플 안 달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책을 보신 분은 책을 비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만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공포 마케팅. 근데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임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플로에 현혹되시지도 마세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나쁜 거야. 악플은 진짜 나쁜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공포 마케팅 한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채널 늘릴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제 10만 달성 공약이 기부예요. 전액 기부입니다. 저 한 번도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은 적이 없어요. 그 10만 달성 되는 날 다 일괄 정산 받아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책 인쇄도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에 시작하는 그 세 번째 문단에 그 철부지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철부지요? 예, 철부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철부지가 사실 어려운 언어예요. 철은 한글이고요. 계절을 뜻하죠. 그리고 부지는 한자. 모른다는 뜻이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 예. 왜냐하면 농경 시대 때 농사를 짓는데 봄에는 뭐 해요? 씨 뿌려야죠. 예, 모내기 하죠. 가을에는 뭐 해요? 추수해야죠. 추수하죠. 근데 가을에 모내기 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 망치는 망치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 그럼 2020년, 21년의 계절과 22년의 계절과 23년의 계절을 구분하셔야 돼요. 철부지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철부지가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23년 경제가 어떤 국면인지를 이해하고 어려움은 어려운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어려운 국면에 적절히 대응해보자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사 23년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악하셨지만 제가 농담도 잘하고 잘 웃잖아요. 네네.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들 제가 비관적이래요. 이게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비관적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이 그래프 보십시오. 이게 제 전망입니다. 23년 한국 경제 전망 1.9% 성장한다. 1.9% 성장이 경기 침체예요. 2% 잠재 성장률이 안 되게 성장한다. 그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 네. 그 경기 침체의 성격이 특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방금 네. 설명드린 게. 네. 근데 KDI는 11월 달 이어서 1.8%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는 1.6%로 전망합니다. 교수님 제일 좋게 전망하셨네요. 제가 제일 낙관적이라고. 제가 죄송한데 정말 제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혼나요.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 정 실장님이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냐고 혼나요. 한국은행 우리 본부장님 낙관적이라고 혼나요. 여러분 나쁜 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걸 좋다고 얘기합니까? 밖에 비 오는데 해 쨍쨍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내일 전쟁이 터져도 주식 더 담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만 해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상적인 그 그림이 있는데 옛날 그림이에요. 1600년대 유럽에 있는 한 작품인데 그 제 그림의 제목은 까먹는데 블라인드라는 단어인데 이제 뭐냐면 소경이 장님이죠. 소경이 소경들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장님 5명이 있는데 네. 그 장님 5명이 그 막대기를 같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소경이 이끌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을 뜨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네. 눈을 뜨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자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런 그림이 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림이고 가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겠다고 하는 대중분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소경인데 소경의 말을 듣고 투자한다. 뼈가 있는 말이네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소경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돼. 경제를 보는 눈을 뜨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경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방향을 안내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구분하시면서 의사결정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식 담아야 된다라고 주식 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성향을 나누고 성향에 맞게 주식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그냥 누구든 다 주식 담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분들은 20년에도 주식 담으라고 했던 분이고 21년에도 주식 담으라고 했던 분이고 22년에도 주식 담으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주식 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던 분들이에요. 그런 말을 왜 듣냐 이거예요. 소경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소경이니까 소경의 말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철부지가 되지 말자라는 뜻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철부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 좋다. 뭐 제 책을 꼭 보셔라는 뜻은 아닌데 네.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이 이 거시경제를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좀 선정하셔서 23년 이제 1월이잖아요. 한 해를 한번 잘 큰 그림을 보시고 숲을 보시고 이제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뭐 이걸 보시면 저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되시면 옥석을 가리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지금은 어떤 계절이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꼭 아셨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진짜 교수님께서 지금은 어느 계절이다. 네. 계절에 맞춰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네. 예.